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에는 인류가 사용하는 새로운 에너지로 수소가 화두가 되고 있죠. 특히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전 세계가 빠른 걸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수소 경제를 만드는 게 그 대안이 될 거라는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자동차, 정유, 화학 같은 이런 업종들의 기업들이 모여서 한 달 전에 같이 협력하자고 하고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만큼 또 수소 경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소라고 하는 게 어떤 에너지고 왜 지금 수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술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지, 또 그런 또 속사정이나 고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수소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수소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다양한 질문 드려보고 또 배워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이나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친환경과 관련한 주제로 다루는 콘텐츠들을 보면 대체로는 수소 에너지가 미래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대개 우리는 수소라고 하면 어떻게 쓰이는지, 수소 풍선 정도 내지는 수소 폭탄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왜 산업에 쓰이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이 수소 전기차를 만든 개발자 출신으로 요즘엔 수소 생산 장치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만드신 수소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오늘은 수소 이야기를 좀 제대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로시스의 노용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로시스의 노용규입니다. 수소 전기차를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소 넣고 달리는 자동차. 예, 맞습니다. 거기서 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수소차를 개발한 거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초기에는 이제 우리 1차 협력업체하고 새로운 부품들을 개발하고 또 시험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품으로 세계 최초로 투싼 IX를 양산을 해서 출시하였습니다. 그게 세계 최초 양산 수소차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라고 하는 게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그죠? 예. 그 수소를 계속 이제 뽑아내면서 그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 배터리에 충전한 것을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수소만 있으면 수소를 전기로 만드는 건 쉬우니까 예. 만들면서 그 전기를 이제 쓰는 그런 차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소차는 이제 여러 핵심 부품이 있는데, 예, 수소로 발전한 스택이 있고요. 예, 스택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연료인 시스템이 작동되려면 이제 수소가 공급돼야 되니까 수소 저장 시스템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수소로 전기 만드는 그렇습니다. 걸 스택이라고 하는군요. 예. 생소하긴 한데 앞으로는 많이 등장할 단어겠어요. 스택. 예, 맞습니다. 연료 전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연료 전지도 연료 전지가 뭐예요 하면 그거 수소로 전기 만드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시던데.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연료 전지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개념인데요. 예, 우리 연료 전지라고 하면 하나의 셀부터 시작합니다. 예, 셀을 여러 개 이제 쭉 쌓아서 이제 쌓게 되면 이게 전압을 올리고 파워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쌓다는 건데 스택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연료 전지라고도 부르고, 예. 그걸 이제 쭉 쌓아서 만드는 거니까 스택이라고도 부르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소든 뭐든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전기 나오는 녀석을 연료 전지라고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만드셨을 때는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뭐가 제일 관건이었습니까? 수소로 자동차를 만들 때는. 저희가 수소 전기차를 개발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전혀 새로운 차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 예로 우리 같이 일하던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이 수소차는 플라스틱 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중에 멤브레인이 있는데요. 전해질 막인데요.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고분자 막이니까요. 예. 기존의 모든 엔진들은 이제 메탈 베이스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엔진은 쇠로 돼 있죠. 물론 저희 연료엔진 스택도 그 분리판은 메탈이긴 하지만 거기에 가장 핵심 부품은 MEA인데 MEA의 가장 핵심이 플라스틱이다.
수소차에서 핵심이 되는 그 전기 다른 차면 심장으로 해당하는 엔진 갖고 와봐라고 하면 뭔가 플라스틱 덩어리가 온다 이거죠. 예, 그런 이제 약간은 좀 느낌이 그런 거 그 만들기가 좀 어려웠어요. 새로운 개념이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수소를 쓰는 거는 저도 수소 풍선 내지는 수소 폭탄 뭐 이 정도? 뭐 그 정도인데 그거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긴 하죠. 어떻게 하다 이게 이제 자동차 연료로 쓰이게 됐어요? 예. 지금 현재 수소는 그동안 이제 산업에서 여러 산업의 원료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한 예를 들면 뭐 암모니아 합성하는 거, 또 정유, 또 유리를 만드는 산업, 또 트랜스 지방으로 식품에서도 쓰이고요. 예, 다양하게 이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수소인데요. 최근에 이제 연료연지라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 디바이스가 나옴으로써 이제 에너지로도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수소로 전기 만드는 기술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까? 그럼 이제 여전에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널리 쓸 수 있도록 양산 기술로 나온 거는 최근의 일이죠. 우리가 전기 만드는 건 수력 발전도 있고 화력 발전도 있는데 원리를 들어보면 뭔가를 돌려야 전기가 나오는데 터빈이라고 하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수력 발전은 그걸 물레방아처럼 물로 돌리는 거고. 화력 발전은 불을 떼서 수증기를 끌어올려서 그 수증기 기체의 힘으로 그걸 돌리는 거고. 눈에서 그려져요. 근데 수소로 전기 만드는 건 어떤 원리로 만드는 겁니까? 뭐 다른 매체에서 많이 설명하는 건데요. 물 전기 분해의 역반응입니다. 보통은 이제 전해액에 이제 백금 전극을 넣고요. 거기에 이제 전기를 넣게 되면 한쪽에서는 산소가 나오고 한쪽에는 수소가 나오잖아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역으로 하는 거죠. 이제 수소를 넣고 산소를 넣고 이제 여기를 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전기가 나오는 거죠. 물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분해고요. 물분해에서는 전기를 외부에서 넣는 거고요. 수소와 산소를 물을 만들 때는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데 물을 수소, 산소로 바꿀 때는 에너지가 거꾸로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나오더라. 물도 나오지만. 간단하네요, 그러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이 원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 검증이 되었고 이것들을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했죠. 그런 사이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엔지니어링 쪽으로 또 산업적으로 이게 올 수 있는지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산소는 공기 중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수소만 있으면 수소, 산소 갖고 다니면서 물 만들고 그 물 만드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에너지로 자동차를 몰아보자 하면 수소차.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말고 다른 곳에도 많이 쓰이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그 자동차 말고도 이제 건물용 연료연지, 또 발전용 연료연지, 또는 이제 작은 모빌리티 쪽에도 예를 들면 드론 이런 것도 드론용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집에 뭐 난방 이런 데도 쓰여요. 그럼 뭐 전기 보일러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집에 뭐 도시가스나 석유 들어오지 말고 수소가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그 건물용 연료연지는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는데요. 특히 일본은 그 온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온천물. 따뜻한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 1kW에서 한 3kW 정도의 파워를 내는 연료연지를 만들어서 집에서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 쓰고 또 남는 전기는 또 판매를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더운 물은 집에서 쓰고 이런 개념으로 꽤 오랫동안. 그러면 석유, 석탄, 뭐 천연가스 쓰던 그런 일을 수소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석유는 어디서 나와? 그러면 땅이나 바닷속에서 캐면 되고 산유국들이 만들어주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석탄도 뭐 호주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난다면서요, 땅 속에서. 맞습니다. 그럼 수소는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캐다 쓰냐 그게 궁금할 텐데 수소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수소를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화석연료, 천연가스, LPG, 뭐 갈탄과 같은 예. 화석연료를 수증기라고 이렇게 반응시켜서 개질하는 이런 추출 수소가 있고요. 잠깐만요. 그 석탄을 예. 혹은 뭐 석유를 예. 수증기하고 반응시켜요. 예. 수증기 개질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런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석유화학이나 제철 공장에서 이제 공정에 의해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는 부생 수소라고 합니다. 예, 그건 공짜로 나오는 거니까 고맙네요. 예, 예, 이제 공정에 들어갔으니까 공짜는 아니죠. 하지만 부산물이기 때문에 좀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을 테니 기왕 나오는 거.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가장 아이디얼하다고 생각하는 네. 예, 물 전기 분해, 수전해라고 하죠. 예, 전기를 넣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그런 수소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다양하네요. 어디서 뭐 캐내야 되는 건 없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땅 파도 수소가 없어. 또 우리는 석유도 없고 수소도 없냐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 모양인데요. 즉 석유나 석탄에서의 무슨 산유국, 무슨 뭐 자원 보유국 이런 개념이 수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네. 예, 현실적으로는 이제 현재 상황은 예. 화석연료에서 실제로 수소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해진다면, 네. 예, 그 전기가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잉여 전기로 된다면 그 전기로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소 필요합니다. 수소차도 돌려야 되고 하면 수소를 천연가스나 뭐 LPG나 석탄이나 이런 곳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수증기랑 뭐 반응하면 나온다고 설명 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수증기 개질을 통해서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예. 개질. 예. 기왕 가르쳐 주시는 게 그 뭔지 좀 배우면 안 됩니까? 개질. 예. 개질. 예. 개질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은 이제 화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예. 이제 어떤 원래 갖고 있던 화학 물질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건데 화학 반응이랑 비슷한데 특별히 이런 연료 계통에서 이제 그 방식을 바꾸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석탄, 갈탄에서 수소 만들려면 거기에 수증기를 칙 뿌리면 되나요? 그런 건가요? 일단은 그 석탄을 이제 잘게 이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게 탄화수소 덩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석탄은 탄소하고 수소가 이렇게 많이 섞여져 있는 가루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고온으로 올려서 올린 상태에서 수증기하고 이제 그 촉매 반응을 시키면 거기에서 수소가 이제 떨어지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수증기에 있는 산소하고 탄소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탄 가루를 커다란 가마솥에 볶다가 거기다 이제 수증기를 칙 뿌려주면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빠져나가고 수소도 나오고 그런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적당한 공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요. 기왕 석탄이 필요하잖아요, 만들 때. 그렇죠. 우리는 석탄을 안 쓰자고 이제 수소같이 깨끗한 원료를 쓰자.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소를 석탄으로 만들면 그럴 거면 그냥 석탄 쓰지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지금 석탄을 가지고 직접 연소하는 거하고 석탄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쓰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석탄을 수소로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더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생기는 이산탄소 양이 좀 줄어든다거나 또 좀 더 그 높은 효율을 얻는다거나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석탄으로 우리 뭐 기관차 같은 것도 만들어서 달리기도 하고 아니면 발전소도 돌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보다는 수소를 만들자고 작정하고 석탄을 집어넣어서 수소 만들어서 그 수소를 쓸 때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쓸만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기술로 이산탄소를 캡처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예, 올라가면 온실가스 되니까. 예,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라는 걸 해서 약자로 CCUS라고 하는데요. 그걸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는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수소를 쓴다. 예. 그냥 석유나 가스를 그냥 쓰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그거는 괜찮아요. 즉 그러면 지금은 석탄이나 석유를 그대로 쓰지 말고 석탄이나 석유를 한번 수소로 만들었다가 그 수소로 뭐 전기를 만들어서 쓰면 거쳐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중간에 막 몸을 변신시키면서 써야 되니까 석탄을 수소 만들 때 에너지가 중간에 또 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즉 발전기 터빈 돌릴 때도 물을 끓이면 그 뜨거운 열은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수증기의 힘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쓰긴 쓰는데 아깝잖아요, 그거. 수소를 괜히 만들었다 또 전환시키면 전환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은 우리 감안 안 해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어려운 말로 well to whee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well은 우물, 그러니까 그 석유를 또는 석탄을 캐는 그곳. 그다음에 wheel은 바퀴. 바퀴죠. 바퀴에 돌아가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well to wheel를 비교했을 때 연소를 한 것보다 지금 수소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연료연지를 사용해서 그거를 바퀴를 돌린다고 했을 때 비교해 보면 이제 well to wheel 그 데이터에서는 연료연지로 수소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미션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소를 한번 거치는 게 더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에너지 효율적이기도 하고 친환경이기도 하고 그렇죠. 둘 다.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료연지가 갖고 있는 효율입니다. 기존에 이제 연소를 통해서 하는 엔진의 경우는 보통 효율이 20%에서 35%의 범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휘발유로 자동차 보내면 휘발유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20-30%만 써서 앞으로 간다.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소리도 내고 막 열도 나고 하니까 그 날아가는 거죠, 그냥 그거. 그런 거에 비해서 연료연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한 보통 40%에서 한 60%의 높은 효율을 갖습니다. 효율을.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에너지 효율도 있다. 같은 양의 석유로 그냥 휘발유 만들어서 자동차 굴리는 것보다 그 석유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차를 굴리면 더 멀리 많이 나간다는 뜻이죠, 그 말은. 그렇죠. 같은 에너지로 효율이 높으니까. 그럼 뭐 당장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뭐가 고민이에요?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기존의 산업이 사실은 그 컨버스천 엔진 이런 형태로 다 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통 그 이제 탄소 경제 이렇게 얘기하는. 다 주유소들에도 휘발유밖에 없고 수소 충전소 없고 그 근데 주변 인프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소로 하는 이런 방식의 새로운 그 운송 시스템이 이제 운용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예전에 무슨 우리가 전기라는 걸 만들었으면 되게 좋아. 호롱불 안 켜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집안에 콘센트가 없네. 이제 이런 거 다 해야 되네. 하는 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되기만 하면 좋은. 그렇군요. 저희 청취자 중에 9425번님께서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수소라는 게요, 박사님, 이게 위험한 겁니다. 수소 폭탄이라는 것도 있고 있는데 자동차에 수소 싣고 다니면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당장 이거 물어보시는데요. 어떠세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죠?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우선 수소 폭탄이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폭탄은 보통 이렇게 수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분자량이 2인 그냥 내추럴한 수소가 있고요. H2. H2. 그리고 수소 중에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H3라고 해요? 그게 이제 H2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성자가 2개 있는 게 더 있습니다. 그건 삼중수소입니다. 수소 폭탄은 이 이중수소하고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로 해서 만드는 게 수소 폭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뉴트럴한 수소 분자는 그거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일반 수소를 중수소로 만들려면 힘들어요? 즉 수소 싣고 다니다가 우연히 그 녀석이 중수소가 되는 바람에 뻥 터지는 그런 일은 없느냐?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 원자가 퓨전, 컴퓨전, 핵융합을 해야 되는 저절로 죽어도 안 되고 예, 에너지를 많이 넣어야만 겨우 되는 일이라 전혀 그렇습니다. 다른 거다. 예. 알겠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많이 아는 박사님과 별로 모르는 제가 뭔가 대화하려니까 잘 안 풀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앞으로 보니까 그 전기 시대 온 것처럼 수소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차근차근 배워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의 변천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는 보통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떼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요리할 때도 난방할 때도. 근데 이제 산업혁명 때는 어떻게 됐어요? 석탄을 이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증기기관 만들고 했었죠. 증기기관도 쓰고. 그리고 석탄이 이제 많이 쓰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석유가 쓸모가 있다. 석유를 어떻게 쓰면 된다. 이것들이 알려지면서 석유가 메인 에너지 소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셰일가스도 있지만 천연가스가 보다 더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소가 이제 쓰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씀이신데. 그 이유는 이러한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 주 연료가 탄소의 함량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탄소 함량이 많았고 점점점 탄소의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가 문제인 이 현재 시점에서는 수소가 미래 에너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소가 미래 에너지가 되면 이제 세계 구조는 경제 구조는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떤 곳은 흥하고 어떤 곳은 또 망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광고 잠깐 들으시고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소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스타트업 제로시스의 노성규 대표를 모시고 수소 이야기 기초부터 배워보고 있습니다. 노 박사님, 지금 가르쳐 주신 거를 제가 요약을 해보면 우리 인류는 석탄도 쓰고 석유도 쓰고 천연가스도 쓰고 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 석탄과 천연가스로 수소를 한번 만들었다가 그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방식을 해보니까 이게 에너지도 더 많이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적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는 이제 일로 갈 거다. 그 말씀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거쳐가게 될 텐데 그럼 앞으로 그런 공장 많아져야 되겠네요. 석유나 석탄을 혹은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 만드는 공장이? 지금 스팀 리포밍 방식의 수소 생산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가장 성숙한 기술이고 또 긴축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다만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탄소 국경세도 있고 탄소 텍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많은 경제 분석가들도 말을 하고 있지만 탄소를 어떻게 캡처해서 다른 부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 나온 탄소를 잘 포집해서 유용한 데 써서 공기 중으로 안 날아가게. 그렇죠. 그거랑 수소랑은 무관한 거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탄소 포집 기술도. 탄소 포집 기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포집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이산탄소가 많이 배출되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렇겠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소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수소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그걸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천연가스로 수소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이제는 다 문제고 골칫거리니까. 기존에는 이제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싸게 만들기 위해서 배출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치 같은 것들을 추가로 해서 그것들을 캡처하고 분리하는 그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미래에는 인류가 수소를 어떻게 만들었을 거냐 하면 아마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으로 나오는 전기. 그거는 뭐 밤낮으로 바람 부니까 밤낮으로 나올 거니까.
나올 때 남으면 이제 그걸로 그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쟁여놓고 쓸 텐데 지금 당장은 그런 풍력이나 태양광이 많지 않으니 앞으로 당장 수소를 쓰려면 수소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 천연가스로 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주로 메인일까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제 부생가스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약 연간 한 167만 톤이 생산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약 5만 톤 정도가 여유로 쓸 수 있는 수소 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 부생수소는 키로당 약 2,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거야 부산물로 나오는 거니까 제일 싸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생수소를 엑소차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한다면 약 25만 대 정도가 돌아다닐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생수소를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이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부생수소가 있다는 게 크다란 장점입니다. 석유화학 공장이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연료유차를 양산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소차는 우리가 만들어도 수출도 해야 되니까 우리야 석유화학 공장이 많으니까 싼 수소가 그냥 좀 나오긴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 수소 없어서 수소차 못 다녀요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 나라들은 뭘로 만듭니까 그럼 수소를?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그 나라의 환경에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한 예로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스위스로 트럭을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수소 트럭. 수소 트럭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위스는 수력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수력으로 전기를 사용하지만 밤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니까 수력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수력 전기로 물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쟁여다 놓고 쓰고 이제 트럭에 이제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천연가스에다가 수증기를 칙 넣어서 만드는 그 천연가스 개질 방식도 수소 만드는 주요한 방법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천연가스 수요도 늘고 가격도 많이 오르겠네요. 요즘 안 그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유럽이 지금 난방을 뭘로 하니 걱정하던데. 맞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좀 줄 것이다. 그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청취자분의 1507번님께서 문자로 중요한 질문 하나 보내오셨어요. 그 수소차가 앞으로 그럼 미래의 차가 될 거라는 게 박사님 말씀 같은데 지금 그러면 다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수소차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 도요타 정도만 수소차 만드는 것 같고 최근에 혼다는 포기한 것 같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그냥 다 전기차 만들고 있다. 과연 수소 시대가 오기는 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되게 이제 연료전지차 그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의 질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도요타는 이제 연료전지차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혼다는 잠시 이제 기술 개발을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혼다에 가서 물어본 게 아니어서 알 수는 없죠. 다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좀 난감하긴 한데요. 이게 수소차 만드는 분들도 그래서 수소차가 이래서 좋긴 좋지만 어차피 전기를 움직이게 해서 친환경이기에 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전기차를 만들어도 친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전기차 충전해서 다니면 되지. 굳이 왜 수소 충전소도 만들고 수소를 쓰냐. 그냥 전기차로 해결합시다 하는 분위기는 아닌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연료전지 자동차를 수소차를 양산하는 회사는 현대자동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두 차가 어떤 특성이 있고 양산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향후에 어떻게 될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자동차가 제시하는 이론은 어떤 거였냐면 큰 차, 예를 상용차, 트럭, 이렇게 이제 그 또 장거리 운행차, 트럭 이런 경우는 연료전지차가 더 유리하다.
전기 배터리 넣는 전기차보다 예, 예. 연비나 이런 면에서 비용 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이런 걸 운영할 때 그 시스템이 담을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인데요. 네. 수소 차로 했을 때 배터리로 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용 쪽에서는 분명히 큰 차에서는 더 분명히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버스나 트럭이나 혹은 장거리 버스나 트럭이 장거리 가니까요. 그런 것들은 수소차가 될 거고 집에서 그냥 출퇴근하는 정도에 쓰는 거는 주로 이제 전기차가 될 거고 둘 다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이 서로 완전히 경쟁하고 그런 방식은 아니고 우선은 전기차가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인프라도 수소보다는 더 훨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전기차가 어느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는 모빌리티에서는 수소차가 할 역할이 있다고 나눠져 보는 거죠. 있어서 그래서 큰 차들은 주로 이제 수소차로 만들어질 거다. 맞습니다. 그럴 거면 그 차 돌아다니기 위해서라도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러면 이런 수소 시스템을 만들려면 수소를 계속 생산해서 우리가 이제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 경유 나오듯이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수소 생산하는 방법은 뭐 난이도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물을 전기분해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천연가스에다가 수증기 뿌리면 돼요.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 그거는 그냥 공장 만들면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거기에도 좀 고민거리가 좀 있습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도 쉽지만은 않은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도 한 3개 정도가 메이저가 있고요. 국내는 이제 최근에 3개, 4개 업체가 열심히 이거를 기술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루에 1톤 정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원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가스 개질 방식입니까? 천연가스 개질 방식. 거기 안에는 이제 한 750도에서 한 900도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는 반응기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니켈 촉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메탄을 분해하고 또 그 생산된 수소를 이제 정제하는 그런 공정을 포함하는 플랜트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렇군요. 수소 자체를 그냥 발전하는 전기를 만드는 연료로 쓰기도 하나요? 수소 발전? 수소 발전요? 수소 발전을 하고 있죠. 지금 수소 발전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연료연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천연가스를 공급해서 천연가스를 공급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개질을 하고 개질한 수소를 이제 연료연지를 돌려서 그래서 전기 만들고. 그게요, 박사님. 똑같은 천연가스로 불을 떼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면 그게 이제 화력 발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전기와 그 가스 그렇게 쓰지 말고 여기에 이거를 이제 가스 개질 방식으로 수소를 일단 먼저 만들어. 그리고 그 수소로 전기 만들어. 하는 방식은 이제 수소 발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원료는 똑같은 가스고. 그럼 똑같은 가스를 양쪽으로 그렇게 보내면 누가 더 전기 잘 만들어 옵니까? 수소 발전이 좋아요? 그럴 거면 이제 화력 발전소는 다 이제 끝난 거고. 이제 비교가 똑같은 스케일로 비교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자료가 지금 충분한지는 좀 봐야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동안 가스터빈을 이용한 그런 그 화력 발전은 상당히 오랫동안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적화돼 있고. 다만 이제 이미션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수소 발전을 해서 즉 수소를 개질을 해서 그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는 나오긴 나오죠. 좀 덜 나온다 그건. 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전기 만드는 방식도 많이 바뀌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듣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인류가 수소를 이래저래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소를 그럼 어느 나라가 제일 싸게
생산적으로 열심히 많이 잘 만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수소를 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예.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게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산탄소를 배출하면서 제품을 만들면 또 탄소세나 또는 수출할 때는 탄소 국경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개질해서 만드는 거 가지고는 앞으로는 안 되고, 그렇죠. 태양광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드는 수소가 제일 클린할 거니까. 그렇죠. 그거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면 태양빛 뜨겁게 쏟아지거나 바람 잘 부는 나라에서 수소도 싸게 잘 만들겠네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갖춘 나라가 유리한 거죠. 예.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풍력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바람 잘 불어서. 예. 그래서 지금 전체 발전량의 60%가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가지고 그런 나라들은 거의 공짜로 수소 만들겠네요. 바람이야 공짜로 부는 거니까. 때때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바람도 잘 안 불고 햇빛도 별로 뜨겁지 않은 우리나라는 수소 시대에도 이게 에너지 비용이 높은 겁니까? 수입해다 쓰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금 그래서 해상 풍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에서는 바람 잘 불어요? 다른 나라 못지않게?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해상 풍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런 것들이 조선 기술과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들어 띄우면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거대 장치를 만들고 또 거기에 이제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선박 제조하는 것과 유사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가 좀 갖춰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수소라고 하는 걸 열심히 만들어서 에너지를 써야 클린한 에너지도 되고 좋은데, 그 수소를 만드는 방식은 결국은 태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로 쓰는 게 가장 경제적일 수밖에 없으니, 바람도 잘 안 불고 햇빛도 뜨겁지 않은 우리나라는 바다에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띄워놓고 풍력을 만들어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나 미래에 선택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진행 중이다 그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소를 만드는 스타트업 제로시스의 노성규 대표 모시고 최근 우리나라의 수소를 둘러싼 다양한 고민들 그리고 수소 산업이 흘러가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